네, 이번에는 북아메리카 북미 소식 전해드리죠. 멕시코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값이 싸고 수명이 짧아 거리에서 파는 병아리 같다며 화려한 병아리라고 불리는데요. 어린 나이에 속아서 조직에 들어간 뒤 이용당하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재활센터에 다니는 20살 솔은 12살 때 마약 카르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첫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Entonces, al contratar a un niño, se podrá decir que tiene más capacidad para aprender a usar armas, para disimular las cosas de andar vendiendo droga.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약 3만 명의 아동이 범죄 조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충성심이 강하고 범죄가 발각나도 미성년자라 처벌이 약합니다. 범죄 조직이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화려한 병아리라고도 불리는데 거리에서 파는 병아리처럼 값이 싸고 수명이 짧기 때문입니다. Aquellos niños que son desechables, que pueden ser utilizados en su cuerpo, en su vida, pero que al final, pues, lo que espera es la muerte. 영이 표적이 되는 대상은 주로 폭력과 빈곤에 짓눌린 아이들로 거짓 애정과 약간의 칭찬만으로도 쉽게 마음을 엽니다. 인터넷 게임과 소셜미디어 등 기술의 발달로 아이들을 꿰어내는 방법도 더 다양하고 쉬워졌습니다. Cómo ha sido la vida, porque todos saben, ¿no? De que yo fui mala, porque yo quise, pero realmente ellos no saben que yo al final de cuentas era un títere más. 정부가 아이들을 마약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습니다. 범죄 조직들의 모집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런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은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역풍이 반려동물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사료부터 장난감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이 급증하면서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주민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열의 7가정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에 이어 고율 관세까지 겹치면서 반려동물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난감과 액세서리 같은 수입 의존 품목은 이미 가격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반려견 용품 제조 업체들은 기존 재고가 소진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The current tariff rate is actually higher than my operating margin. So if I don't raise prices, I'm just going to go out of business. 전체 펫 장난감의 93%가 중국산인 만큼 해당 품목은 고율 관세에 따른 가격 충격이 예상됩니다. 사료는 비교적 영향이 적지만 수입 원재료와 기계 부품이 얽혀 있어 간접비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동물병원과 미용실, 펫 호텔 등 서비스 업종 역시 수입 장비와 소모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의사 인건비와 숙련 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며 진료비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It's the labour costs of the vets and the supply of people who can, with those important skills that's determining the cost. 이에 따라 일부 가정은 값싼 사료로 바꾸거나 펫보험을 가입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관련 지출을 먼저 줄이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 전문 사이트 로버는 내년 반려견 양육비가 최대 7%, 고양이는 1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이 아닌 미국 가정경제를 압박하는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최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백신 접종 권고를 철회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조치라며 그 우려가 큽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 권고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no evidence healthy kids need it today, and most countries have stopped recommending it for children.
We're now one step closer to realizing President Trump's promise to make America healthy again.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선 감염병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매년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권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어린이와 임산부는 백신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백신을 맞으려면 최대 $150, 우리 돈 21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CDC 자문위원회의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려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면역 체계가 변해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합병증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fact that it's no longer recommended for pregnant women is really puzzling. It's important for pregnant women.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홍역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백신 무용론을 주장했고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백신 보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연달아 내고 있습니다. I think you have right now the head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ho for 20 years has been an anti-vaccine activist, science denialist, and conspiracy theorist, and he's just carrying.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협정 결의안을 승인하며 대응 강화에 나선 상황. 하지만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자국 백신 보급도 줄이며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미국 예술가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안드레이 코즐로프는 8개월 동안 하마스에 인질로 잡혀 있다 풀려났는데요. 그 기억을 바탕으로 작업한 작품들에는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들이 새겨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찾아왔던 기묘한 일상도 함께 전했는데요. 인질들은 서로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고 게임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이야기. 자유를 다시 찾게 된 코즐로프는 예술가로서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목에서 캥거루 한 마리가 경찰 손에 포획됐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캥거루를 키우는 일이 합법인데요. 반려 캥거루가 집에서 탈출하면서 작은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어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캥거루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데요. 어떻게 탈출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라면서 성인 남성보다 몸집이 커진 캥거루를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집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미국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일부 지역에서만 자라는 이 식물. 파리지옥풀이란 이름답게 곤충을 먹이로 하는데요. 곤충이 들어오면 벌려놓은 잎을 닫아 소화액으로 곤충을 녹여 흡수합니다. 과학자들은 몇 년 전만 해도 캐롤라이나에 약 30만 개체의 파리지옥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남성이 파리지옥풀 약 1,000개를 불법 채취하는 등 채취와 개발이 많아지면서 그 수가 줄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